자, 돈 내는 방법. 돈 내는 금액. 자, 우리가 돈 내는 방법은 약간 근 느낌이에요. 약수의 개수 세는 그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 같은 경우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서 이 12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랑 3이 있을 거예요. 2의 제곱이랑 3이 있을 때 1, 2, 2의 제곱, 1, 3 해가지고 요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수가 1, 3, 그 다음에 2, 6, 4, 12 이런 식으로 1, 3, 2, 6, 4, 1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수를 구했었거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1000원짜리가 4장 있고 5,000원, 만원짜리가 3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1000원짜리랑 만원짜리를 기준으로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4개 낸다.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아니구나.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1000원, 11,000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5가지랑 여기 있는 4가지를 곱해서 총 20가지가 돈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얘는 돈을 안 낸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빼야 된다.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뭔 이야기를 했었냐면, 5,000원짜리가 3장, 만원짜리가 2장, 이렇게 있을 때 5,000원짜리를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0, 5,000, 만, 그 다음에 이렇게 5,000, 그 다음에 15,000, 25,000, 그 다음에 10,000, 20,000, 30,000, 15,000, 그 다음에 얼마야? 25,000, 35,00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얘는 돈을 안 내는 거니까 4 곱하기 3 빼기 1에서 11가지가 돈 내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돈 내는 금액을 보니까 여기가 똑같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돈을 내는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같은 돈을 내는 거니까 방법은 안 중요해서 돈 내는 금액에 겹치는 거를 막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 내는 금액을 싹 정리하고 남은 걸 보니까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그 다음에 30,000, 35,000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 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5,000원 단위로 깔끔하게 끊기더라.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 만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3장을 상상해낼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내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금액에 그 돈에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2만원 이런 돈의 흐름을 보면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정확하게 얘가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돈 내는 금액을 보면 깔끔하게 5,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5,000원짜리 7개 들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 내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돈이 작은 돈과 비교를 했을 때 큰 돈이 큰 돈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겹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겹치는 거를 따로 없애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모양을 바꾸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3개, 5,000원짜리가 2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돈 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그죠?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 내는 금액이 겹치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돈 내는 방법이 몇 개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거고, 돈 내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1,000원짜리가 6개, 5,000원짜리가 3개 이렇게 이야기되면 여기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내고 7,000원 내라 그러면 7,000원 그냥 낼 수 있죠.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2개. 괜찮습니까? 8,000원 내라 그러면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3개 이렇게 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이 1,000원짜리를 그냥 잔뜩 들고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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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돈 내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돈 내는 금액의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이야기하면 겹치는 상황을 그냥 없애는 건 힘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겹치지 않도록 돈의 모양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0원짜리를 다 1,000원짜리로 바꿔서 1,000원짜리가 얼마야? 21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 내는 종류의 개수는 21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0원부터 21,000원까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색칠하는 거? 자, 색칠하는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자, 5가지 색깔이 있다. 여기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색깔이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나머지 1개 칠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색칠하는 방법이 5, 4, 3, 2, 1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못 풀죠. 이렇게 정사각형 4개로 되어 있는 이런 애 색깔 4개가 있다. 자, 색깔 4개가 있는데 이걸 좀 칠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 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색깔 4개가 있는데 그냥 4개의 색깔을 한 번씩 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개의 색깔이 있는데 이웃하는 데만 곳에만 다른 거. 그러니까 이웃하는 곳에는 다른 색을 칠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5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웃하는 데만 같은 색을 칠하지 마라. 서로 영역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5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여기에 얘랑 구별이 돼야 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나면 여기는 얘네들과 구별을 해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여기도 얘네들과 구별만 하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고 여기도 얘네들과 구별을 하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씩 칠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4, 3, 2, 1이 맞는데 이웃하는 곳에 다른 색을 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의 계산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여기에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3이 되고 얘는 얘네들과 다르면 되니까 또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식이 이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빨주 놓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할 때 이 자리에는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면 여기에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식 하나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별을 한다.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면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인가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인가 또는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인가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인가 이거를 구별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그 경우의 수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색을 쓰고 싶다. 이때는 또 2가지 상황이 있는데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색이냐 2번하고 4번하고 다른 색이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다른 색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색이냐 2번하고 4번하고 다른 색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를 다 적어놓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색을 다 모으고 여기에 1번하고 3번하고 다른 색을 다 모으면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거와 2번하고 4번하고 다른 게 여기에 적절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색인 경우와 1번하고 3번하고 다른 색인 경우만 구별하면 여기가 같은지 다른지까지 너무 상세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전체 경우의 수만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색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1번하고 3번의 색깔이 4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칠을 하고 나면 빨간색 여기에 칠해질 경우의 수는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3개 여기에 칠해질 것도 얘네들만 다르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또 3개 그럼 이 식 안에는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더 자세하게 구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1번하고 3번에 같은 색깔을 칠하고 2번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4번은 같은 색깔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에 다른 색깔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2번에 3개 중에 하나를 쓰고 4번은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1번과 3번에 같은 색을 쓰겠다 1번과 3번에 다른 색을 쓰겠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구별할 수 있으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의미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1번과 3번의 다른 색이니까 1번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번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1번과 다른 색깔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과 4번에는 같은 색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과 얘가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뭐 선택권이 없죠. 얘가 쓴 색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 색깔 달라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는 이 색과 완전히 다른 색깔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방에 쓰려면은 1번과 3번의 다른 색을 쓰고 그 다음에 4번에 남은 2개 중에 하나, 2번도 남은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서 값을 계산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색칠하는 문제를 조금 니네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까지 하면 일단 경우의 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봅시다. 유형 1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거나 곱이 8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합이 3이 되는 거 직접 찾아야 됩니다. 1, 2, 2, 1.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이 8의 배수. 곱이 8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곱이 8의 배수가 되는 것도 직접 다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보면 총 7가지가 나온다. 이런 노가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A에서 출발해서 B에 갔다가 다시 A로 온다. C는 한 번만 거쳐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올 거냐.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A로 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C를 한번 거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A에서 B로 바로 갈 수 있다. 2가지. B에서 C로 간다. 3가지. C에서 A로 간다. 2가지. A에서 C로 간다. 2가지. C에서 B로 간다. 3가지. B에서 A로 간다. 2가지.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1, 2, 3, 4, 5의 5개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골라서 3자리 짝수 만들어라. 3자리 짝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끝자리에 2, 끝자리에 4.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끝자리가 2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를 제외한 1, 3, 4, 5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 숫자랑 여기에 들어간 숫자 2개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개. 여기도 12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순열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경우에서는. 자, 그래서 유제 3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죠. 유형 3번이랑 유제 3번까지 후다닥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유제 1, 2, 3번 중에 잘 모르겠다 있습니까? 유제 1, 2, 3번 중에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수열 설명할게요. 자, 순열 일렬로 나열하기. 자, 순열의 기호는 P입니다. P. 퍼뮤테이션인데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기호는 이렇게 써요, 보통. 의미는 이겁니다. 5개 중에 3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 자, 식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지.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놓고 이 자리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이 자리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5가 들어가는 이유는 가지치기랑 똑같은 거예요. A 이렇게 썼다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고 나면 이 자리에는 B, C, D, E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다시 여기에는 C, D, E 여기는 B, D, E 여기는 뭐야 이거 B, C, E 여기는 B, C, D 이런 식으로 이 가지치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게 총 셋에서 12개인데 이게 12개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3 곱하기 여기 나오는 4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앞자리에 A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다가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순열 일렬로 나열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고르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열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리가 3개 있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멘트를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뭐 남자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시킨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을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호를 쓰는 행동은 안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 P라는 기호는 문제를 풀 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문제를 풀 때 P라는 기호를 써봐야 어차피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나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리가 2개가 있고 첫 번째 자리에 6명 중에 1명을 골라놓고 두 번째 자리에 5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넣겠구나. 그럼 이게 총 30까지가 나오겠구나. 이게 끝이거든. 근데 니네가 이걸 보고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나열한다고? 나열이면 순열이구나. 이렇게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왜냐하면 이거 이대로 답을 쓸 수가 없거든. 무조건 계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어차피 고쳐야 돼. 그럼 내가 굳이 이 기호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열은 기호를 굳이 쓰는 문제가 아니면 기호를 쓸 일이 없어요.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호를 쓰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4명 중에 4명을 일렬로 나열시켜라. 4, 3, 2, 1 이건데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면 쓰는 식이 깔끔하게 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P3 이렇게 이야기하면 6, 5, 4 이렇게 3개를 곱할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6P6 이렇게 되면 6, 5, 4, 3, 2, 1.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이걸 간단하게 쓰자. 6 팩토리얼. 느낌표를 쓰면은 6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라고 하자. 이게 끝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6 팩토리얼 정도면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경우의 수에서는 1000단위 정도가 나오는 거라면 다 계산해야 되고, 만 단위도 만 얼마, 2만 얼마는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배웠을 때 이 기호를 쓰는 게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다.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쳐가는 단계일 뿐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렬로 나열 한번 시켜봅시다.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다. 자, 이랬을 때 남자와 여자를 그냥 일렬로 나열시켜라. 그냥 일렬로 나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리가 5개가 있고 첫 번째 자리부터 사람을 차곡차곡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첫 번째 자리에 5명 중에 1명을 놔두고, 두 번째 자리에는 4명 중에 1명을 놔두고, 3명, 2명, 1명이 골라서 넣어준다. 이게 끝인데, 이걸 보고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 5P5라고 쓴다든지 5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든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수열은 그냥 곱의 법칙만 잘 사용하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순서로 줄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리에 남자 3명 중에 1명을 놓고, 이 자리에 여자 2명 중에 1명을 놓고, 이 자리에 남자 2명 중에 1명을 놓고, 이 자리에 남은 여자 1명 놓고, 이 자리에 남은 남자 1명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식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공간은 있는 거니까 공간은 총 5개가 있는 거니까 5개 중에 남자들은 먼저 줄 세우자는 거죠. 비워놓고 줄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남은 자리에 여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2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거죠. 꼭 줄을 세울 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세우는 게 아니라 비워놓고 남자들 줄 서 있고 여자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잖아, 사이사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식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자 둘을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떨어지지 못하게 묶어 놓으면 한 사람처럼 줄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여자 둘, 여기에는 남자. 얘네들을 줄 세우자라는 거죠. 얘네들을 줄 세우는 방법을 뭐 4P4라고 쓰든지 4 팩토리얼이라고 쓰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냥 4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4, 3, 2, 1로 해야 된다. 근데 여자는 2명이 줄 수 있는 거죠. 묶여 있어서 그렇지. 그럼 1번 여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 괜찮잖아. 그래서 곱하기 2, 1. 지들끼리 줄 서는 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외우거나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꼭 따라간다기보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2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1번 일렬로 줄서기, 2번
교대로 줄서기. 3번 여자끼리 이웃. 4번 여자도 이웃, 남자도 이웃. 해보죠. 이렇게 해볼까? 5번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마. 이웃한 거는 3명 다 이웃한 거. 아, 이거는 조합을 해야지 좀 쉽겠다. 좀 이따 하자. 아, 그래도 자, 1번 일렬로 줄 세워라. 6팩토리알. 이걸 계산하면 720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걸로는 답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6팩토리알이라고 써도 1부터 6까지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6, 5, 4, 3, 2, 1 이렇게 쓰는 연습을 그냥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대로 줄서기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남녀, 남녀, 남녀도 있고 여남, 여남, 여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남자 셋 중에 하나 놓고 여자 셋 중에 하나 놓고 남자 둘 중에 하나, 여자 둘 중에 하나, 나머지 남자, 나머지 여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여자끼리 먼저 줄을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을 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괜찮죠? 그 다음 얘네들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여자끼리 이웃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 3명을 묶어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주고 여자끼리 다시 줄 서라. 여자끼리 묶여있다고 했지 줄은 안 서있잖아요. 그죠? 여자 3명을 차례대로 또 줄 세우는 방법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왜 썼는지 이 식을 왜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여자도 이웃 남자도 이웃.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 이웃하고 남자가 이렇게 이웃할 것이다. 아니면 남자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앞에서 3명이 줄 서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남자 그 다음 3명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기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남자들을 줄 세워요. 남자들은 이웃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사이사이에 여자들이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자가 3명이니까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봅시다. 여기에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어도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어도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고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어도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 일단 이 상태로 여자들이 줄 서면 되는 거잖아요. 3, 2, 1 그럼 원래 남자들 줄 서는 방법이 3, 2, 1 이렇게 여자들 줄 서는 방법이 3, 2,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남자들을 일단 줄 서놓고 여기에 2칸을 여자들이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3칸이 있으니까 여기 어차피 여자, 여자, 여자 줄 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식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려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남자는 이웃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남자가 이웃하는 상황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남자들이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야 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남자끼리 이웃한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 3명이 뭉쳐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상황을 빼면 남자는 이웃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틀립니다. 알겠죠? 이 상황도 또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유형 4번. 이제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죠. 해보세요. 유형 4번이랑 유제 4번. 승윤아, 유제 4번 식 한번 만들어 볼까? 같은 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할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학년부터 줄을 세울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학년을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 곱하기. 그러면 3팩토리얼 하고 나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예를 들어 이렇게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1학년이 2명이래. 1학년 지들끼리도 줄 서야 되지. 여기 2명 있으니까. 경우의 수? 그러고? 그래? 그 다음에 2학년 3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식 다 전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행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전개식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뒤에 볼까요? 서로 다른 세수를 선택한다. 짝수만 포함된다. 아니, 이건 좋았는데. 딴 거, 뒤에 있는 문제 조금만 더 골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어제 했던 것들이 좀 많네요. 자, 그러면 11번과 1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 좀 줄게. 사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사의 배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쭉 써놓은 다음에 앞에를 채워나간다. 자, 4의 배수를 만들려면은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서 여기가 0, 4. 그 다음에 1, 2, 1, 6, 2, 0, 2, 4, 3, 2, 3, 6, 4, 0, 5, 2, 5, 6, 그 다음에 6, 0, 6, 4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써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를 제외하고 3, 4, 5, 6 중에 여기 골라야 돼요. 그래서 4. 그 다음 여기에는 0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4, 몇이야? 4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센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16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0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하고 4를 제외한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6, 20, 16, 16, 16, 20, 16, 16, 20, 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남자 가수 3명과 여자 가수 4명이 있는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는 남자 가수가 노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자 3명 중에 1명을 미리 골라놓고 이 자리에는 남자 2명 중에 1명을 골라놓고 이 자리에는 이제 5명을 쭉 일렬로 나열시키면 되는 거죠. 여자 4명이랑 남자 1명.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다 라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곱의 법칙으로 연결하거나 합의 법칙으로 연결하거나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 해볼래요? 약간의 노가다가 적혀있는 이제 이런 문제를 잘해야 되는 거죠. 식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몇 개? 몇 번이야?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거죠. A가 1에 있느냐, A가 여기 있느냐, A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B는 A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B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이렇게 있거나 B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3명은 아무렇게나 줄 서면 되는 거죠. 여기 줄 서는 방법이 여기도 이렇게 줄을 서면 된다. 그러니까 식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딴 거는 뭐 그냥 저냥 뭐 중학교 때랑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얼른 조합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조합입니다. 조합. 예를 들어서 NCI. 여기 C는 콤비네이션을 뜻하는 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르기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나열한 거니까 나열하는 상황만 내가 잘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거고 4개 중에 2개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일단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12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12가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4 곱하기 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게 항상 있다는 거죠. 얘 똑같고, 그 다음 여기서도 얘가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아, 같은 게 항상 2개씩 있구나. 그래서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그냥 나열 안 하고 선택만 할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싹 없애야 되겠네. 해서 생각한 게 나누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해라. 이렇게 쓰고요. 4개 중에 3개를 골라라 하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돼요. 그 다음에 CA 이렇게 그 다음에 BD, CDA, DB 그 다음에 AB, C, BA, BC, CA, CB 이렇게 해서 총 24개가 나타나는데 이 24개를 계산하는 식이 요거더라.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ABC와 똑같은 애가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다. 아, 같은 게 6개씩 나타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같은 게 6개씩 나타나는 이유는 A, B, C를 가만히 보니까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꾼 개수만큼 같은 게 나타나겠구나 를 해석할 수 있으면 나누기 6을 할 때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법만큼 나눠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 원리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C3 이렇게 이야기하면 6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니네 머릿속에는 나열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같은 게 겹치니까 겹치는 걸 계산하는 식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7, C4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7, 6, 5, 4,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녀는 공식을 이게 뭐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했죠. 근데 조합은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조합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기호를 꼭 써서 푸세요. 알겠죠? 조합과 수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는 기호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조합은 이 C라는 콤비네이션 저거를 꼭 써서 문제를 풀길 바래요. 그래서 내 문제에 내가 정확한 시선으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쓸 때는 조합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조합을 쓸 때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10, C7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개 중에 7개를 고르겠다라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되고 밑에는 7, 6, 5, 4, 3, 2, 1 식을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 2, 1
19, 8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라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식은 10C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C7과 10C3은 같은 패턴이라고. 자, 그럼 이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0개 중에 10개의 물건이 있는데 10개의 물건이 있는데 10개의 물건 중에 7개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말은 3개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는 10개 중에 선택을 하지 않을 3개를 골라내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3개는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걸러내는 그거랑 내가 선택할 7개를 고르는 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숫자가 좀 크다 싶으면 좀 작게 모양을 바꿔서 풀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C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8C2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공식들 몇 개가 있는데 그 공식들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마 이 책에 없을걸? 그래서 그 공식들은 나중에 니네가 이거를 좀 더 배울 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문제 봅시다. 여기 있어요. 자, 17번 문제 보세요. 뒤에 17번.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제 좀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학생 수는 4명이고 여학생 수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학생 4명, 여학생 X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남자 2명을 뽑고 여자 2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죠. 줄을 안 세울 겁니다. 줄을 안 세울 거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를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을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 여자를 뽑을 때는 당연히 남자를 뽑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 법칙으로 연결한다 라는 것도 느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 X명 중에 2명을 고른다 해서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게 60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C2 같은 경우에 요게 X-1에 2, 1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될 거다 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뭐 6C2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6, 5, 2, 1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학생 수를 계산한다.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식을 깔끔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유형 5번.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짝수 1개만 포함해라. 그러니까 짝수가 2, 4, 6, 8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1개만 골라라 라는 거죠. 그럼 4. 괜찮습니까? 짝수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수를 고른다 그랬으니까 홀수가 1, 3, 5, 7, 9죠. 이 5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야 돼요. 이 4는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의미니까. 곱하기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짝수를 고르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 그 다음에 여기 홀수 5개 중에 2개를 더 골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3학년 6명과 2학년 4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 4명을 골라서 과학 캠프에 참석하는데 2학년이 적어도 1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경우의 수 중에 2학년이 포함되냐, 2학년이 포함이 안 되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학년이 적어도 1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학년이 총 4명인데 그럼 2학년이 1명 있을 거냐, 2명 있을 거냐, 3명 있을 거냐, 4명 있을 거냐, 이거를 전부 다 분류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의 여집합, 반대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2학년이 없는 거, 2학년이 없는 거는 6명 중에 4명, 그러니까 3학년 6명 중에 4명을 고르는 패턴이 2학년이 없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총 경우의 수는 전체 10명, 10명 중에 4명을 무작위로 뽑는 게 총 경우의 수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에서 2학년이 없는 경우를 빼면 얘네들이 통째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2학년이 1명일 때와 2명일 때와 3명일 때와 4명일 때를 각각 구별해서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2학년이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니네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73초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도형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자, 봅시다. 문제 중에 조금 더 조합 문제 설명을 해볼게요. 20번 문제 봅시다. 19번하고 20번 두 개 볼게요. 19번부터 볼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꼭지점 8개 있고 여기에서 내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서 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을 먼저 선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는 8C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원에서는 지름을 고를 때만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6개씩 있는데 지름이 하나, 둘, 셋, 넷 지름이 4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정사각형이 쭉 9개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사각형
직사각형 몇 개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직사각형 몇 개가 나오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선을 그으면 여기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삐쭉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지우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선이 2개 필요하고 세로선이 2개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세로선 2개를 고르고 가로선 2개를 고르면 이렇게 큰 직사각형이 나오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삐죽 나와 있는 거 싹 지우면은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선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여튼 가로에서 2개를 골라야 된다는 의미니까 가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세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 때는 가로와 세로를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야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칸짜리 정사각형, 4칸짜리 정사각형, 9칸짜리 정사각형을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칸짜리 정사각형은 여기서 총 9개. 다음 4칸짜리 정사각형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9개짜리 정사각형은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개수를 센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것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 봅시다. 자, 9개의 선분들 가로 4개, 세로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게 뭐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자,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느낌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평행삼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세로선 2개를 고르고 가로선 2개를 골라야 그 안에서 평행삼변형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여기서 가로도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도 평행사변형 만들기 위해서 가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세로 5개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 이런 것도 노가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노가다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니네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해보지? 여기 식스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자, 18번처럼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나타나면 일단 식을 쓸 수는 있어야 되는데, 조합이랑 순열 같은 경우에
저렇게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OP 4면 5, 4, 3, 2 이렇게 4개를 쓰는 거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n-1, n-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 3, 2, 1, n-1, n-2, n-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 1 여기 위에는 n-1, n-2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뭐 어렵진 않겠죠. 양변에 n-1, n-2는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K 계산하는 거는 할만하겠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도 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8번 지금 풀었어요? 안 풀었으면 지금 한번 연습해보죠. 생각을 하는 방법은 서로 같은 색을 칠할 것이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E로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A랑 E가 같은 색일 때 A와 E가 다른 색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A랑 B로 하는 게 좀 제일 더 나으려나? 아우. 응?
자, 봅시다. A와 E가 같은 색일 경우에 생각하는 방법인데, A에는 5개 중에 하나, 색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러면 E는 같은 색을 칠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A에 칠하면 E는 A에 칠하는 그냥 그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굳이 쓰면. 자, 그 다음에 B는 A와 다른 색깔을 써야 돼요. 4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고, C는 얘네 둘과 색깔이 다르면 되죠. 어차피 얘는 얘랑 색깔이 같으니까. 2개랑 색깔이 다르면 되니까 C는 3. 그 다음에 D는 마찬가지로 C와 E, 얘네들과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D는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수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내가 막 중간중간에 바꿔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먼저 A에 5, 그 다음에 E에 4, 그 다음에 D 먼저 할까? 이번에는. 자, D 같은 경우에는 E랑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둘로 나뉘어지겠네. 자, D가 A와 같은 색이다. D가 A와 같은 색일 때와 D가 A와 다른 색일 때 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빨간색이고 E가 파란색이면 지금 D는 일단 파란색만 아니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D에 색칠을 할 때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파란색이 아닌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는 C는 얘네 둘만 다르면 되는 거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 그럼 B는 얘네 셋이랑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B는 2가지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D에 A와 다른 색깔을 칠했다.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칠했다. 그러면 C는 얘네 색과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되고요. D에 빨간색이 아닌 색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괜찮습니까?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색깔을 칠하게 되면 C는 얘네 셋이랑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로 얘네 셋이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게 되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나머지는 또 뭐 그냥 저냥 할만하겠네. 자, 또 문제 푸세요.